저는 미국에 거주 중인 교포입니다. 2007년쯤 한국으로 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무렵 저희 지역 한인계를 발칵 뒤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어느 한국 학생이 사망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지만 잘생기고 키가 커서 인기가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 형을 A라고 하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부터 형 또래까지 당시 그 지역에 살던 한인들 사이에서는 A형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A형이 제 친형인 B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쯤 A형과 제 형은 말다툼 끝에 사이가 소원해졌고 서로 만나기를 꺼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언제나 밤늦도록 PC방, 술집, 노래방 등을 전전하며 놀고 다니던 A형이 느닷없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가기 싫어하던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고 가족들에게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안의 남자라곤 나 혼자이니 꼭 성공하겠어. 라고 말하는 등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몇몇 친구들에게 B와 어서 화해하고 싶다.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라는 말을 사고 나기 이틀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형에게 사고가 났던 날 새벽 저희 아버지가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계속 바라만 보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할머니를 뵙고 너무나 반가웠지만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의 머릿속에 형 얼굴이 떠오르더니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작정 엉엉 울며 할머니를 붙잡고 B는 안 된다고, B를 데려가지 마시라고 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시며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 연기처럼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눈물의 베개가 흠뻑 젖은 채 소스라치며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지 못하시고 뒤척이시던 도중 형이 집에 들어와 안방문을 열고 아버지께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셨습니다. 그러자 형은 아버지, A가 죽었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차에서 A형은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차 안에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부주의로 인해 다른 차선의 차를 피하려다 커다란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차가 폐차 처리될 정도로 참혹한 사고였지만 이상하게도 A형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가볍게 찢어지거나 타박상 정도로 그쳐 1주 내지는 2주 정도 입원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정면에서 나무를 들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있던 A형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현몽하셔서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것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때를 아는 것처럼 다르게 행동한다는 건 역시 되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A형의 장례식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생전에 찍은 사진으로 영정을 대신했는데 그 사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한 미소를 띠고 있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더욱 슬프게 했었다고 합니다. 기묘하리 많지
신기한 두 가지 사건이 얽힌 저의 추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반 전체가 따돌리던 아이. 얼마 전 일 때문에 초등학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문득 학창시절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제 20년 정도 된 일인데 우리 옆반, 이 반에서 엄청 심한 따돌림이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녀 불문하고 거의 반 전원이 한 아이만을 따돌렸던 것이다. 쉬는 시간에 팬티까지 강제로 벗겨 복도를 뛰어다니게 하질 않나. 화장실에 가둬두고 위에서 물을 뿌려대질 않나. 돈을 뜯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건 직접 보진 못했으니 모를 일이고, 어쨌든 반 전원이 그 따돌림의 암묵적이라도 동참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이 반 녀석들은 묘하게 사이가 좋았다. 같은 반끼리만 뭉쳐다닌다는 느낌이랄까. 동아리 활동하는 녀석들도 자기네 반 이야기는 결코 하려들질 않았고, 그런데다 담임선생까지 그 따돌림을 못 본 척 방관했었다. 결국 따돌림 당하던 아이는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9월 사생대회 도중 그 반 아이가 호수에 빠져 죽은 걸 시작으로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이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투신 자살한 아이도 있었고, 행방불명되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아이까지. 거의 2달 사이 그런 일들이 한 반에서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끝내는 12월 초입, 담임선생이 목을 메어 자살했고, 이쯤 되니 당연히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아이의 귀신이 원한을 품고 저지른 짓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반 옆 게시판에 붙어있던 반 아이들의 캐리커처에 페인트로 가위표가 쳐져 있던 적도 있었다. 겁을 먹고 전학하는 아이들도 나오더니 결국 그 반은 졸업도 못하고 폐쇄되어 다들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다.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아이는 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던 아이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외아들이 죽은 고통과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겠지. 결국 학교에서는 그 문제의 반 주변을 회반죽과 페인트로 덧칠하고 불제를 들였다고 한다. 아직도 주변 정신병원에는 그때 미쳐버려서 아직까지 입원 중인 이 반 녀석이 있다. 살면서 유일하게 가까이서 겪은 알 수 없고 무서운 체험이었다.